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한 식단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위암, 간암, 폐암 또는 이제 말기 증세가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단으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그것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의 건강에 아주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한 식단으로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What the Health 다큐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저기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What the Health 다큐에 소개되는 모든 박사님들은 암 전문가들로서 많은 임상과 또 환자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암 환자가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족 내에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가족력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시죠. 역시 안젤리나 졸리도 이제 유방암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이 두려움에 떤 나머지 이제 유방을 다 절제 수술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안젤리나 졸리가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것이 유행처럼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유방 절제 수술을 한 일들로 인해서 의료계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브라카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유방암이 발현될 것인가.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반대로 역으로 오히려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방암 억제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브라카 유전자가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유방암 종양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해서 훨씬 더 이 안정성을 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것처럼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유방암이 발현될 확률은 불과 몇 프로에 불과하다? 5에서 10%에 불과한데도 여러분들은 역으로 80%, 90% 정도로 긴장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유방 절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의 원인은 자, 아까 많은 세포 보셨죠? 적혈구 모양의 이제 세포액이 있고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초의 암세포는 물론 DNA 돌연변이로 형성되지만 암세포 한 개, DNA가 돌연변 암세포 한 개에 의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암세포 2개로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요.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체 내에 암세포가 증가하는 요인을 줄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이 바로 인체 내에서 암세포 증가 요인인데 바로 IGF-1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IGF-1 호르몬이 바로 모든 단계,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발현시키는데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옆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다른 부위로 원발해서 전이되기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동물성 고기,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이런 호르몬성 음식에 의해서 모든 암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IGF-1 수치를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잔 레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슈퍼 가시면 꼭 항상 장을 다 보고 나오시면서 여성분들은 반드시 요플레와 요거트를 하나씩 챙겨 갖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이 많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요플레와 요거트. 자, 우유 유제품은 어떠한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이 발현되는데 굉장히 지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난소암이 바로 우유 유제품에 의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호르몬성 암을 발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제한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몇 프로를 올리더라? 아까 보니까 34%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이 하루에 우유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원 서빙을 먹었을 때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 증가한다? 보니까 49%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아까 보셨죠? 맨 마지막에 all cause mortality,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사망률이 64% 증가한다는 내용을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직도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을 가지고 계신데도 매일 계란을 1개씩 혹은 3개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또 우유 유제품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책은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 암 환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도서입니다. 바로 콜린 캠벨 교수님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님의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책, The China Study라는 책의 한국판 번역이 바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찝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의 제목에 추천하는 분이 바로 딘 오니시 박사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딘 오니시 박사.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되게 햄버거 강이셨죠.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바로 이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많은 분들처럼 클린턴 대통령도 심장병의 심각한 위기를 앓고 있어서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가 왔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읽었던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The China Study입니다. 자, 그런데 딘 오니시 박사가 이 책에 어떤 서평을 했냐면, 여러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뚜뚜뚜뚜뚜뚜 한번 눈을 확장해서 한번 보시면 이 책을 읽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제가 왜 오늘 제목을 목숨을 구하는 식단이라고 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책 The China Study의 번역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평하기를 바로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콜린 캠벨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쭉 저술을 끝낸 이후에 중국에 가서 그 수많은 지역에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 수많은 연구 결과,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영양학 교수로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자, 제가 상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깨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단백질 가루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단백질 신화가 많이 안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인 콜린 캠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주범인 것을 말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영양의학에 내가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이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면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현저하게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아직도 동의 못하시면 계속 보겠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밀, 견과류 등은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전 세계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 영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단백질 신화를 여지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설명한 IGF-1,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점점 스프레드 성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데 관여하는 가장 범인 주범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약자로 IGF-1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IGF-1은 성장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비정상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를 촉진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가요? 뭐가? 바로 이 IGF-1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바로 암을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식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또 뭡니까? 돼지고기, 베이컨, 햄 육식이 바로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의 여러 암을 일으킵니다. 자,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원인 IGF-1은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약자입니다.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IGF-1이라는 암을 생성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시키는 주범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유방암, 고지혈증을 비롯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예,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이 발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50에서 65세 남자와 여자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사망자가 몇 프로가 더 증가했어요? 여기 보니까 무려 75%나 더 증가했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몇 배가 증가하더라? 4배가 증가하더라.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이지만 바로 지방이 범인, 바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저서 여러분들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보셨죠? 그 책에서 우리 지금 미국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도 콜텔 에셀스틴 박사 제 강의를 듣고 많이 전화를 하셔서 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조언을 얻으셨는데 지방이 범인이에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그게 문제라는 것을 밝혔지만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이지만 바로 육식으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콜린 캠벨 교수님 못지않게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김평훈 박사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GF-1이 여러분들이 왜 암 환자분들이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평훈 박사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은 논문들을 발췌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자, 암세포를 괴사시키고 고사시키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혈중에 있는 암세포를 고사시킬 수 있을까? 자, 우리 몸에 호시탐탐 침입하는 병균을 어떻게 죽일까요? 곰팡이균은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벽을 공격해서 죽이는 항진균약을 만들어서 씁니다. 항생제는 세균만을 죽이는 약을 찾아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는 남의 세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세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세포 하나를 죽이려고 항암제를 무차별 공격하시게 되면 내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1000개, 10,000개. 다시 말하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안 된다는 거세요. 자칫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를 대량 살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항암 20차, 방사선 30차 했는데 계속 1년, 2년 재발전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표적 항암을 해도 이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암세포도 내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세포를 고사시킬 수 있을까요? 보니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를 먼저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자, 암세포를 고사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4년에 발견했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티오닌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황산기가 많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메티오닌. 여러분 메티오닌 아시죠? 자, 메티오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이제 뒤에 차례로 공부하실 텐데, 자, 우리 정상세포가 분열하는 과정과 암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혈액현미경으로 검사하실 때, 처음에 오실 때 검사해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의 적혈구가 막 떡이 져갖고 혈전 현상이 있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막 혈액이 다 뭉쳐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1주일, 2주일, 3주일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하고 여러분들의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어때요? 정상세포로 많이 돌아가 있죠. 핵도 동글동글, 적혈구도 동글동글 예쁘게 이제 뚝뚝 떨어져서 세포 속으로 또 위장이나 대장이나 간이나 신장이나 모든 기관에 아주 좋은 적혈구가 영양소를 잘 갖다 나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상세포가 분열하는 과정과 암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정상세포는 세포가 조금 망가지거나 손상되어 있을 때 스스로 세포가 자살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병들었다 그러면 스스로 죽도록 자살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차이점이 있어요. 암세포는 세포가 손상된 세포가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암 전문가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암세포는 brain command,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아주 무한대로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유발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망가진 세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복제하고 있죠. 얘는 정상세포는 세포가 손상됐으면 세포 자살 명령을 받으면 뇌의 명령에 순종해서 스스로 죽어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계속 어떻습니까? 암세포가 발현이 돼요. 생깁니다. 그러나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세포 자살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세포가 복제되고 증식되는 것이 바로 암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암세포는 메티오닌에 의존해서 세포가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증식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고사시키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티오닌을 넣어주지 않으면 되겠죠. 어휴, 현명하십니다. 자, 이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논문들을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 도표를 보시면 정상적인 유방세포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모노사이트 루케미아라고 백혈성 단핵구성 림프구 암이 있을 때 어떤 루케미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 도표에 보시면 정상 유방세포는 메티오닌이, 요거는 메티오닌이 없는 거, 까만 점은 없는 거, 하얀 점은 메티오닌이 있는 겁니다. 메티오닌이 없거나 있거나 정상세포는 어때요? 성장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성장합니까?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성장해요, 안 해요? 현저하게 갭이 있는 거 보이시죠?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데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현저하게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기전이 작용하냐면 뭐가 있기 때문이다? 메티오닌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왼쪽 도표는 정상 유방세포가 메띠오닌 유무에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오른쪽에 있는 백혈병 암세포는 메띠오닌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없을 때는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패트리 배양 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띠오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암세포는 반드시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 되는데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 바로 메띠오닌 아미노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암이 성장하기도 하고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메띠오닌이 그럼 뭔가? 메띠오닌은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띠오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제한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계란을 하루에 3개씩 드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2잔씩 드시면서 PSA 수치가 500이 되신 분들도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메띠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이 보니까 뭐예요? 수치가 보니까 메띠오닌이 가장 많은 게 여기 뭐 같으세요? 참치캔, 예, 생선이 들어있는 캔입니다. 1위가 뭐냐면 메띠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은 생선이에요. 2위는 요건 뭐 같이 보이세요? 닭가슴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스 데이비 박사님도 열심히 저녁에 퇴근하고 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미나를 보충하기 위해서 뭘 드세요? 예, 닭가슴살을 드시면서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하시는 거죠. 자, 2위는 뭐냐면 닭가슴살이에요. 3위는 여기 누가 있어요? 꼬꼬가 있네요. 애기 꼬꼬. 병아리가 있습니다. 달걀입니다. 재밌죠, 그림이. 4위는 소고기고요. 5위가 우유입니다. 자, 메띠오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최고로 많은 게?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셔서 다 이제 검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 저는요, 이제 건강식 철저히 합니다. 고기는 다 끊었어요. 생선만 좀 먹습니다. 예. 자, 생선만 좀 먹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겠죠? 고기 다 끊었어요. 오리고기만 좀 먹습니다. 하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분이라. 자, 여기 보니까 메띠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은 생선이고 닭고기고 달걀이고 소고기고 우유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콜레스테롤 음식, 산성 음식이 바로 여러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특별히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띠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장암이 발현되는 이유가 장폐색 증세가 지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평생도록 먹기만 하고 해독을 해보신 적이 없고 특별히 이런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위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 재밌습니다. 대장암 발병률과 이제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가 어떤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위에 도표를 보시면 붉은 고기, 특별히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에 따라서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가 증가하는가? 그리고 여기는 meat use and breast cancer risk. 예, 유방암이 고기를 먹는 거에 따른 유방암 발병률의 위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가 한 달에 한 번 이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0%예요. 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주일에 한 번까지 먹으면 몇 프로가 증가합니까? 39%가 증가해요. 여기 지금 이제 대장암 좀 집중해서 보세요. 한 주일에 2번이나 4번 드시니까 몇 프로가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발생합니까? 50%. 한 주일에 5번에서 6번. 와우, 거의 먹네요. 야, 몇 프로가 증가할까요? 84%. 매일 한 번 이상 고기를 드신다. 예, 몇 프로? 대장암 발병률이 149%. 자, 왜 대장암이 발병된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유방암 경우도 보겠습니다. mean use and breast cancer risk. 예, 유방암 위험이 고기를 먹었을 때 유방암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가 보니까 거의 아주 전혀 먹지 않거나 가끔 먹었을 때 유방암 발병 위험률은 1이라면 1흑미 데일리 매일같이럼 고기를 드시게 되니까 몇 %가 올라가요? 8.5배. 즉 850%가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방암 환자가 호르몬성 음식 먹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카 유전자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암을 발현시키는 메띠오닌이 적은 음식을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닭가슴살 드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참치하고 DHA, EPA가 많으니까 오메가3, 오메가6 드셔야 되겠죠. 어떠시면 될까요? 예, 메띠오닌이 적은 음식을 드시도록 이제 지혜롭게 전략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에서 메띠오닌의 억제는 주로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띠오닌이 아주 적합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콩입니다. 콩.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환자들이 늘 드셔야 되는 음식이 요새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에서 가장 이 암 환자에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가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물론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암제가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이 뇌경색, 뇌졸중, 모야모야,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병변 질환을 막기 위해서 뇌동맥류, 뇌혈관을 뚫어주는 트레펑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현미와 콩,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아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 종류들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 거기에 있는 IP6 피트산염이 이 뇌에 있는 병변들을 다 억제하고 뇌혈관이 막힌 거를 뚫어주는 트레펑이더라. 트레펑이 뭔지 아시죠? 변기 막혔을 때 뚫는 거. 예. 여러분의 혈관을 막힌 뚫는 거는 누가 들어줄까요? 누가 뚫어요? 혈관 막힌 건 누가 뚫어요? 혈관 수세미인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뚫는데 그 산화질소가 어디에 있냐면 채소와 과일 속에 다 들어있는 수세미, 혈관 트래펑입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왜 콩을 드셔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 뇌와 비타민 B1, B2, B3, B6, B12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 현미와 콩, 햄프, 아마치아가 뇌병변도 막아주지만 어디도 예, 뼈밀도도 높여주고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괴사증과 같은 뼈병변에 뼈와 뇌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 식단에 반드시 현미와 IP6 피트산염이 많은 현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그래서 다 이제 고기도 끊고 다 하셨는데 현미는 도저히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IP6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콩은 메띠오닌이 아주 적당량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긴장하시는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면 유방암이 계속 발현될까 봐 여러분들이 콩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콩은 메띠오닌이 아주 적합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콩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은 아이소플레본으로 유방암 종양을 억제하는 데 오히려 기여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가장 짧고 퇴행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건강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심장병, 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심장병은 암이 바짝 뒤를 따라붙는 세계 최고의 위험한 질병입니다. 1961년 6월 미국 의학협회는 저지방 채식주의 식단이 신동맥혈전 색전성 질환의 90% 그리고 관상동맥 폐색되어 있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심장혈관, 심근 폐색되어 있으시고 스텐트 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몇 분 계시고요. 관상동맥 폐색의 97%를 예방할 수 있다. 뭐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 드실 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회 드시러 가실 때? 여러분이 현명하게 지혜로운 식단, 저지방 채식 식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